2008년 신화창조 회원과 전국의 충재 부인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프로그램이 있죠. 신화의 전진 씨가 질풍노도 불량 여고생 4인방과 생활하며 그들의 아빠이자 보호자가 되는 양육 리얼리티 프로그램 전진의 여고생 4. 당시 전진 씨를 들었다 놨다 하며 팬들까지 울고 웃게 만든 사고뭉치 4인방 여고생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야, 저것도 참 인기 많았는데. 저 프로는 전진 씨 아니면 못해요. 그러니까 꽉 참으면서 이 동생들을 대하는 야 뭐 이제 아빠 역할이니까 아빠처럼 대하는 게 참 재미 포인트가 있었어요. 수 틀리면 통제 불능, 한 달 용돈 150만 원, 금수저 캐릭에 조증을 앓고 있던 최은희.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왔다 빡이라고 외치는 유학파 소녀 황별. 당시 빨대를 씹는 버릇이 있어 빨대지로 불렸던 서지혜. 귀여운 외모와는 달리 엽기발랄한 행동으로 반전 매력을 보였던 카리스마 김다혜까지. 천방지축 그 자체인 말괄량의 여고생 4명과 젊은 아빠 전진의 조합이 신선한 재미와 의외의 휴머니즘을 선사했었죠. 아 세상에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애들이 다 있어. 우리 오빠 그만 괴롭혀. 도망쳐 짠스틴. 그런데 계속 보다 보니 귀여운데? 정들어버렸어, 울 귀염둥이들. 처음엔 전진 오빠를 불쌍히 여기던 팬들도 점차 겉은 와일드하지만 속은 여리고 착한 금쪽이 여고생들의 매력에 푹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정말 개성 있는 매력적인 캐릭터들이에요, 우리 여고생들이. 의외로 여려요, 근데 네. 저 친구들이. 자, 그때가 벌써 15년 전입니다. 당시 말괄량이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궁금하다. 빨대지혜는 현재 쇼핑몰 모델로 활동 중입니다. 강별 씨는 전진의 여고생 4 이후에 연예계 입문. 영화 여고괴담 5를 데뷔작으로 지난해에는 일일 드라마 주연으로 활약. 배우로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소식. 뜻대로 안 되면 소리부터 지르고 봤던 최은희 씨와 카리스마 김다혜 씨는요. 아이의 엄마가 됐습니다. 야,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그 마음을 많이 이해하겠네요. 야, 그러게. 이제 전진 씨의 마음을 이해하겠네. 이제는 전진 씨에게 아빠가 아닌 오빠라고 부르며 함께 술을 마실 수도 있게 된 여고생들. 앞으로의 홍보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때 그 사람 식구 7위 공개합니다. 그때 그 모모 화성인은 지금 한때 전 국민을 충격에 몰아넣었던 파격 스캔들의 주인공. 워낙에 파격적인 분들이 많아서. 저 일본에서 수입한 거죠? 네. 뭔데요? 알아. 그래, 베개가 여자친구야. 2010년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페이트와 6년째 열애, 결혼까지 약속했었던 화성인 이진규 씨입니다. 저는 10년 전에 저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냥 막 이렇게 웃기려고 관심 받으려고 하는 분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찐이었어. 눈빛이 완전 찐이야. 그러니까 저도 지금이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저 당시에는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저 다양한 문화, 뭐 코스프레 문화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좀 잘 또 정착이 됐잖아요. 네. 그럼 보통의 연인처럼 여자친구 페이트와 함께 레스토랑 또 놀이공원 데이트도 즐기고 심지어 웨딩 사진까지 촬영했고요. 그리고 24시간 페이트와 함께 보내는 일상을 공개하며 대화제. 심지어 국내뿐만 아니라 영국의 한 매체 캐릭터 쿠션과 결혼한 남자로 소개되며 2010년 최고의 화성인으로 등극.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세계적으로 화제가 될 만하죠. 저 정도면. 네. 근데 이제 페이트하고 헤어지지 않았나. 잘 살고 있습니까? 자, 2022년 이진규 씨가 전한 반전 근황. 뭐야? 결혼했어. 아, 사람하고? 사람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사람하고 결혼했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9월 본인의 SNS에 결혼했음이라는 짧은 메시지와 함께 혼인 신고를 한 주민등록 등본을 공개해 주신 겁니다. 보시다시피 그 안에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페이트가 아닌 진짜 사람. 그럼 페이트는 어떻게 해요? 4살 연하의 여성과의 결혼 소식이 전해지자 그렇습니다. 한 기자는 지금 바로 질문이 나오죠. 그럼 페이트 짱은 어떻게 했냐뇽? 저 사람도 결혼했는데 아직 묘니 난 뭐지? 등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정 기자는 뭐요?
나도 가만히 있는데 왜 나한테 그래? 아, 많이들 허무하긴 하다. 페이트랑은 결별? 전 일단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진짜? 사실 그는 어느 날 동생으로부터 오빠, 아 좀 사람처럼 살아 라는 말에 충격을 받고 발떡 오. 삶의 변화가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결혼은 페이트에 대한 아내의 반응이 궁금하다는 사람들의 질문에는 현재 아내와 페이트 이렇게 셋이 동거 중입니다. 아내가 전 여친이랑 바람 피울까 봐 불안해서요. 무엇보다 이제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사시길 응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않다. 근데 사람이 아니거든요. 부인분도 마음이 넓으시네요. 그때 그 사람 19, 6일 공개합니다. 산장 퀸카의 이색 근황. 2000년대 초반 폭발적인 화제를 몰고 왔던 프로그램. 연예 프로그램계 시조새 중의 시조새급. 바로 K본부의 산장 미팅, 장미의 전쟁. 기억하십니까? 남자 스타들과 신인 혹은 비연예인 여자 출연자들이 함께하는 연애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요. 당시 남상미, 김비노, 이윤지, 이윤미 씨 등 이런 수많은 스타들을 배출하며 스타 등용문으로도 유명했는데요. 이게 산장이 이제 MT 느낌이잖아. 이런저런 게임 하면서 정말 끼 있는 분들도 많이 나오고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저 당시 연예인들의 리얼리티 프로가 많이 없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의 솔직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였어요. 그렇죠. SNS도 없던 시절. 맞아. 그리고 이 산장의 먼 훗날 지금까지도 전설로 남은 희대의 퀸카 오브 퀸카가 있었죠. 아, 임성원 씨. 성원. 보조개 미. 산장의 퀸카 임성원 씨. 당시 NRG의 이성진 씨, 성시경 씨, 박광현 씨 등 남성 출연자들의 구애를 동시에 받았는데요. 당시 팬카페 회원수가 무려 16만 명. 하루아침에 방송가의 특급 신데렐라로 떠올랐습니다. 장미의 전쟁이 낳은 스타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분이고 그 이후에도 TV에 종종 뵀었던 것 같아요. 많이 나오셨던 것 같고. 사실 최근에 제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프리한 닥터에 출연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근황을 좀 네. 전해주셨는데 어. 의외의 분야에서 활약하고 계신다는 멋진 근황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기자님은 잠시만 스포 금지 부탁드리고요. 장미의 전쟁을 계기로 대중들에게 눈도장을 확실히 찍은 임성원 씨는 이후 배우로 데뷔, 여고괴담, 하얀 거탑, 청담동 스캔들, 봄밤 이렇게 다양한 드라마, 영화, 연극 꾸준히 활약했는데요. 그런데 아주 최근에는 방송에서 소식이 조금 뜸했던 임성원 씨. 임성원 씨는 뭐하고 사시나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알고 보니 아주 의외의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폴로 넣어하고 요트예요? 폴? 오케이. 맞습니다. 그 시절 산장 퀸카의 최신 근황, 임성원 씨는 요트 아마추어 팀에 입단. 2021년에 3년차 요트 선수로 활동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심지어 국제대회 2등까지 할 정도로 실력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너무 의외의 근황이다. 심지어 되게 진심이셔. 임성원 씨의 도전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버스, 대형 트레일러, 스쿠버 다이빙 등 자격증에 이어서 중장비 자격증에 도전하기도 했는데요. 산장 퀸카의 반전 근황, 임성원 씨의 끝없는 도전을 응원합니다. 그때 그 사람 19, 5위를 공개합니다. 고국에서 모모를 외치다. 몇 년 전부터 갑자기 역주행하며 대화제. 전 국민의 유행어가 된 말이 있죠? 바로 무야호! 들어보셨죠? 네. 난 정말 이거 뜻도 모르겠고. 이게 도대체 어디서 처음에 나온 거예요, 도대체 이게? 사실 무야호는요. MBC 예능 무한도전에 처음 등장한 단어입니다. 2010년 무한도전 알래스카 편에서 한인회관에 들렀던 노홍철 씨가 무한도전의 구호인 무아를 외치자 당시 교포 최규재 할아버지가 아, 저거의 시작이었군요. 저의 시작입니다. 사실 이 장면이 화제가 된 거는 방송 후 8년이 지난 2018년 해당 장면이 한 무한도전 팬 계정에 업로드되며 재조명. 무야호 리믹스 버전과 다양한 패러디 영상이 탄생하며 각종 SNS는 물론 방송까지 섭렵하며 그야말로 역주행, 대인기를 얻은 겁니다. 잘 만든다. 중독성 있어요.
그뿐 아니라 2021년에는 이 무야호 밈이 NFT로도 제작되며 8초짜리 영상 하나가 1,000만 원 가까운 가격에 판매되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와, 1,000만 원 넘게 팔리다고 하니까 대단하네요. 진짜. 그래서 저 때 처음으로 찾아봤던 것 같아요. 무야호가 뭔데 1,000만 원에 팔려? 이러면서 찾아봤던 것 같아요. 최규재 할아버지는 약 30년 전 한국을 떠나 미국 알래스카에서 노인회장, 한인회장 등을 맡으며 수십 년간 교민을 위해 봉사하고 계신데요. 이 공로를 인정받아 2021년 제15회 유공 정부 포상자로 선정되며 대통령 표창을 수상. 이후 할아버지는 눈이 오면 눈 오는 대로,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한국이 그립다. 한국에 가면 독도에서 무야호 하고 싶다. 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야, 뭐 먼 타지에서도 한국을 위해서 일하시는 굉장히 감사한 분이셨네요. 애국자죠, 애국자. 그리고 작년에 드디어 약 10년 만에 한국을 찾았다는 최규재 할아버지. 사람들이 알아보냐라는 질문에 사람 있었나요? 전부 다예요, 전부 다. 알아봐요? 방영 당시 화면을 캡처해서 만든 사인지까지 직접 준비를 해서 야. 인기를 제대로 실감. 꿈에 그리던 고국에서 MBC 무야호. 오, 이렇게 사인지를 만드셨구나. 난 저 그냥 본 것 같아요. 이게 나야. 아니, 정말 귀여우시고 배려 있으신 것 같아. 또 사람분들, 많은 분들을 위해서 저걸 준비를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준비된 셀럽이시네. 고국에서 인기를 실감한 최규재 할아버지는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야 고맙지. 이 나이에 어떻게 인터넷에 뜨겠어. 웃기긴 웃기더라고, 내가 봐도. 그때 그 사람 19 4위 공개합니다. 응답하라 그 시절 모모. 이번 주인공은 지난 2015년 인기에 방영됐던 레전드 드라마 TVN 응답하라 1988 속 작은 히로인입니다. 아, 꼬마 진주. 아시는군요. 네. 참 귀여워.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속 선우의 어린 동생 진주 역을 맡아 열연을 펼쳤던 아역 배우 김설량입니다. 야, 근데 진짜 세월 빨라요. 8년 전이래. 저게 8년 전이에요? 8년 전이래. 해리가 30이 넘었어. 야, 저 때 태어난 친구들이 이미 초등학교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2015년 촬영 당시만 해도 5짤 코올리기였던 김설양. 싹둑 자른 바가지 단발머리에 땡그란 눈, 콧물 킁킁, 폭풍 먹방. 치명적인 귀여움으로 전국의 랜선 삼촌, 랜선 이모들의 심장을 쿵쿵 저격. 매 회마다 시선을 강탈하는 씬스틸러로 활약을 했었죠. 그리고 2018년 영화 아일라를 마지막으로 작품 활동이 뜸하다 보니 우리 귀요미 진주는 뭐하고 있나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러게 진짜 궁금하네요. 확 컸겠네. 얼마나 컸을지. 지난 2022년 어느덧 12살이 된 김설량의 사진입니다. 그대로인데? 다 컸네 진짜. 그러니까 이제 성장은 했으되 그때 그 귀여움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와, 초등학교 6학년. 김설량이 훌쩍 커버린 사진이 올라오자 에이? 아니 꼬마 진주가 저렇게 컸단 말이야? 걔가 저렇게 클 동안 난 뭐했지? 간만에 소식을 접한 많은 누리꾼들은 반가움과 함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잘 커도 너무 잘 컸습니다. 초등 발명교육 기초교육 과정을 이수한 데 이어서요. 2022학년도 지역 공동 발명 영재 학급 교육 대상자 선발 시험에 합격. 그러니까 이 코올리게 진주가 무려 전도 유망한 발명 영재가 돼버린 겁니다. 우와. 아유, 귀엽기만 한 우리 아이가. 이야. 똘똘해요. 그러니까 사탕 빨아먹고 TV 보던 제 엊그제 같은데 발명가로 나중에 만날 수 있겠네. 자, 어느덧 훌쩍 큰 모습으로 학업에 열중 중이라는 김설량은 어머니께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엄마, 저는 유명한 배우보다 유능한 배우가 되고 싶어요. 멘트가 달라요. 현무 삼촌도 늘 응원할게. 그때 그 사람 식구 2위를 공개합니다. 최초 모모가 남긴 역대급 어록. 때는 1998년 대한민국이 들썩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수능 최초 만점자 탄생.
당시 고3 학생이었던 오승은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수능 400점으로 수능 응시 인원 총 84만 명 중에 단연 1등. 국가 주관 대입시험 30년 이래 최초의 만점자 등장. 그런데 당시 오승은 씨는 수능 직후 인터뷰에서 역대급 망언과 명언을 남기며 또다시 화제가 됐습니다. 아휴. 수능 최초 만점자의 첫 번째 어록. 수능 만점 정말 대단한데요. 비결이 뭡니까? 모르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찍은 게 없다는 얘기는. 아니 당연하겠죠. 모르는 문제가 없으니까 만점 맞았겠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능 최초 만점자 오승은 씨가 남긴 두 번째 어록. H.O.T 멤버들 중에서 누굴 제일 좋아하죠? H.O.T가 뭐죠? 때는 1998년 H.O.T가 3집 빛으로 인기 최절정이었던 시절. H.O.T를 모르면 간첩, 한 반의 절반은 흰 풍선을 흔든다는 그 시절에 오승은 씨는 H.O.T가 가수인지 뭔지도 아예 몰랐다는 겁니다. 제키 팬이에요.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또 반전 아니야. 이건 솔직히 확인해보고 싶어 나는. 실제 제키 팬 중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렇지. 많았어요. H.O.T가 뭐죠? 옛날에 노란 풍선 들고 다니는 파랑, 흰색 풍선 파랑 서로 아예 그렇죠. 존재 자체를 부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해봅니다. 당시 수험생이었던 오승은 씨에게도 잠깐 힐링할 수 있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당시 오승은 씨의 취미는 클래식 감상이었습니다. 바로 바흐의 음악을 즐겨 들었다고 합니다. 이분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네. 궁금하죠? 역시나 초초초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다. 서울대 물리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한 뒤에 의대 안 갔구나. 아니 어디는 수석이 아니었겠어. 의대 안 갔구나. 수석 입학을 한 것도 대단한데요. 조기 졸업을 합니다. 아 조기 졸업. 미국 MIT에서 박사학위를 취득. 이후에 하버드 의대에서 생물 물리학을 공부했는데요. 2013년엔 동물 성장판의 세포와 뼈 길이 사이의 관계 논문을 발표. 과학 분야 최고 권위 학술지 네이처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우와. 네이처에 이름 올라가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뭐 사벽이네. 여전히 바쁘고 멋진 삶을 살고 있는 오승은 씨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승은 씨, 혹시 BTS는 아시나요? 모르지. 모를 거야. 아밀 수 있지. 아닐 수 있어. 아니야 모를 거야. 모를 것 같아. 오상진 기자가 38점, 한석준 기자가 43점으로 2, 3등 싸움이 치열합니다. 과연 누가 이 둘 중에 꼴찌일까요? 자, 18위와 1위의 헤드라인을 공개해주세요. 사업가로 돌아온 전설의 모모. 모모 급식을 만들어낸 금손. 2022년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 고용노동부 장관상까지 받으며 화제가 된 게임 개발 회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이 회사의 대표입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알만한 분이에요? 모르면 말이 안 되죠. 어? 모르면 말이 안 돼요. 모르는 얼굴인데요? 아이, 말도 안 되지. 초면인데? 모를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사진은 무조건 알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아, 어머 이윤열. 모른다면서요. 아니 헤어스타일이 너무 바뀌었네. 모른다면서요. 아니 샤기컷 안 하니까 완전 다르네. 천재 테란. 그렇죠. 아. 이 회사의 대표가 바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별 중의 별. 게임 아이디 나다. 흔히들 천재 테란이라고 불렀던 남자. 1세대 프로게이머 이윤열 씨입니다. 아, 근데 게임의 전설이 게임 회사 대표가 된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올바른 테크다. 와, 대박이다. 지금의 e스포츠 강국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던 건 황제 임요한 씨부터 이윤열 씨 이런 1세대 프로게이머들이 있어서 가능했었는데요. 이윤열 씨는 2000년 17세의 나이로 데뷔, 남자들을 열광시킨 게임 별크래프트에서 천재 테란으로 활약했고요. 당시 게임 리그에서 무려 6번이나 우승컵을 들어올리는가 하면 프로게이머계에서 최초로 골든 마우스를 수상. 팬클럽까지 있을 정도로 인기가 어마어마했고요. 4대 천왕이라 불리며 한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뭐 게임 좋아하는 분들은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지금의 페이커 느낌이죠? 그렇죠. 으로 보면. 그런데 e스포츠를 접수했던 그가 은퇴 후 2020년 자신의 회사를 설립. 추리 심리 게임 마피비 3D를 세상에 출시하더니 앱스토어 캐주얼 부문 1위에 빛나는 전략 디펜스 게임 랜스비.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NFT를 활용한 슬라임 월비를 출시.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를 활용한 게임도 개발하는 등 자신의 전공과 재능을 살려 게임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 결과 창업 초기 500만 원 적자에서 연매출 50억 원을 달성, 현재 100억 원을 목표로 하는 어엿한 게임 회사 대표로 자리 잡았고요. 이윤열이라는 이름 석자를 아직도 기억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분야에서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정체되지 않고 항상 새로운 꿈을 발굴하고 개발하겠습니다. 라는 비전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천재 테란에서 CEO로 돌아온 우리들의 전설, 게임으로 또 한 번 한 획을 그을 그의 역사를 기대합니다.